안녕하세요. 퍼스널 에듀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침팬지도 가르치는 친절한 영어 승환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본 지 좀 됐지만, 그래도 주요 문항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앞으로 기말고사 학습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봐드리진 않을 거고요. 최대한 짧게 빠르게 해서 주요 문항들, 특히 이제 이번에 만점자가 29명 나왔는데, 뭐 하나 틀린 학생이라든지 두 개 틀린 학생이라든지 세 개 틀린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틀린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문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진짜 선생님 저 이거 뭐 1번 하나 틀렸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틀린 선지를 보니까 3번을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이 밑줄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셔야 되냐? 일단은 밑줄에 진정한 서로 이기는 상황이다,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반영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학생들이 앞에 그럴싸한 선지를 던져주면 그게 막 이제 정신이 돌아간 순간 뒤에 거를 내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슨 상황이냐면, 휴머니타스라는 곳에서 서로 이제 대학생들도 이득이고 노인분들도 이득이고 이제 그런 상황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상황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3번 찍은 친구들은 봐봐. 노력이래. 노력은 노력인데 무슨 노력이냐? 상호작용을 뭔가 촉진시키고 개선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다라는 말로는 이쪽한테도 이득이 되고 이쪽한테도 이득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안 되시는 거고, 왠지 이제 말은 그럴싸하긴 해. 뭐 사실 이 지문에서 뭐 대놓고 이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추론 정도는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얘는 밑줄 의미가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은 절대 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대학생들도 저 이제 돌봄 시간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라는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재밌고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 식이었고, 노인분들도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지내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네, 그래서 애가 가끔씩 이제 시끄러운 음악을 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호작용을 뭔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상황은 사실 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생각을 헷갈린 거겠지. 5번. 합의야, 합의. 합의는 합의인데 무슨 합의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밑저 needs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만나다가 아니고 타동사야. 충족시켜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요. 뭐예요? 대학생들요, 집값 아끼죠, 방세 아끼죠, 월세 아끼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그때 예산이 감축돼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젊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무료한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좀 뭔가 재미있는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정답은 5번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끝난 시험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어떤 것들을 잘 봐주시면 좋아요? 내가 몰랐던 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아요. 4번에 이게 중요한 해석인데, at the expense of라고 하는 표현을 꼭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얘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뭇을 희생하여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뭐뭇을 희생하여. 그러니까 대가로 치르겠다라는 거야. 대가로 치르겠다라는 거. 그럼 4번 보시면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누구를 희생해서? elderly resident, 어르신 거주민들을 대가로 치러서 희생시켜가지고, 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이 at the expense of라는 표현을 꼭 잘 기억해 놓으셔라. 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번엔 정답은 5번이었고요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이들이요, 실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학생들이 뭐라고? 애들이 뭐라고? 무섭다고. 그치?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골라보시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에 나와 있는 development라고 하는 거는, development라고 하는 게 만약에 글의 주제, 주장, 제목, 요지가 될 거면요, 여러분들 봐봐. 발전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에 일단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상태로 발생해야 돼?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바로 development야.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안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디벨로먼트가 대입학의 선지에 있다라고 하려면 그 글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게 발전이잖아.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Common types of fears. 너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공포의 흔한 유형들로 글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공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공포의 종류에는 1번 이런 공포, 2번 이런 공포, 3번 이런 공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Psychological benefits, 심리적인 이점. 벌써 나투르니까 제껴주시고. 4번 The of pretend play in improving. 안녕히 가시고요. 완전히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예상 문제 풀 때 사실 많이 봤던 구조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지 지금 펼쳐놓고 듣는 거 아닐 거니까 그냥 듣는 학생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influence of라는 표현이랑요, 항상 우리가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on이라는 표현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예상 문제 선지에서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에 influence 대신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 impact라는 단어가 있죠. 또 effect 있죠. 그래서 influence, impact, effect, of 나오면은 항상 이제 이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A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on 뒤에 나와 있는 얘를 우리가 B라고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돼?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감정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요. 현실적으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 이 세상에 내가 귀멸의 칼날 아무리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도깨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감정이 반영되고 수용되는 순간 아이들의 인식에 영향이 미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침대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무서워 생각하는 순간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죠. 정답은 5번. 뭐 사실 일치불일치보다는 주제주장 제목 요지 문제는 더 쉬운 편입니다. 더 쉬운 편이니까 뭐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무슨 내용이었냐? 이거 틀린 친구들 내가 이제 진짜 강조를 졸라게 많이 야, 대입학은 틀리면 안 되지. 해보자. 1번. 도덕적인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한테만 판단 가능하고 평가 가능합니까? 이 질문 무슨 내용이었어? 네가 백날 첫날 집에 있는 강아지, 물론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그러실 수는 있어요. 뭐라고 그러실 수 있냐면 야, 우리 집에 있는 그 초코가 너보다 훨씬 낫다. 그러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너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이성적 존재잖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그 나무가 되게 꼿꼿이 서 있다고 해서 어딜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니는 싸가지 없이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열등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전제 조건 뭐였어? 일단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열등하냐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구 사이에서? 도덕적 행위자 사이에서. 정답 1번. 선생님 저는 2번이라고 했는데요. 2번이라고 한 친구들 잘 들어봐. 이게 영어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너무나 뻔한 거고 사실 내신에서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데 들어보세요. 아리까리하다니까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도덕적인 기준은 주관적이다라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은 주관적이다라는 말을 언제 했어? 뒤에는 맞는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당연하지.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영어 내신 선지는 그럴싸한 소리 플러스 멍멍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도 똑같은 패턴 나올 겁니다. 되셨냐?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합니다. 다른 모든 종들보다요. 비교 불가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칠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뭔 소리야 지금. 4번. 도덕적인 판단은 뭐에 기반을 둬야 됩니까? Deficiencies rather than merits. 뭔가 장점보다는 단점의 결함을 둬. 이런 말도 없었고요. 5번. 인간이 아닌 종들은 의미 있게 판단될 수 있다. No.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 종이건 간에 결국엔 뭐다?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따구로 푸세요? 야, 이미 다 지문을 숙지하고 갔는데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읽고 있을 필요가 있냐?
해보겠습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오직 작은 부분만이 지구의 땅에서 작은 부분만이 농업에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봐봐.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굉장히 그 소수 되게 작은 면적의 땅만이 농사에 적합하다라는 거는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조금만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은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이잖아. 그럼 그 안 좋은 내용은 뭐 때문에? 안 좋은 내용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진짜 반성하셔야 돼. 3번, 4번, 5번 찍으면 친구들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풍부함, 뭐 개소리야. 목적, 뭔 개소리야. 틀린 친구들 포텐셜 찍어냈는데 야, 포텐셜을 왜 찍냐? 가능성, 잠재력 때문에 뭔 개소리야. 이거 한국말 국어적으로 말이 돼요? 절대 안 되죠. 정답 몇 번? 2번인데 아마 왜 틀렸을까? 뭐 모르겠어. 훈련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또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들 보면은 틀린 학생들이 나중에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싶더라고. 그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요. 성적 상승 케이스요. 그 이번에 2025학년도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때 마지막 내신 시험에서 30점, 32점 맞은 친구들을 제가 이번에 61점, 67.5점을 맞도록 살짝 도와줬어요. 이 친구들이 잘해서 올라온 거고 뭐 사실 제가 한 건 없어. 제가 한 건 없고 이 친구들이 잘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뭐냐면 주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저랑 이제 같이 그 좀 계속 질문 받아주고 진짜 이 친구들이 대단한 거는 61점, 67.5점 맞은 친구들이 거의 2배 이상 더블 스코어가 되셨잖아. 더블 스코어가 되셨는데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의 발전 가능성을 본 이유가 아쉽대.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아쉽대요. 뭐 물론 이제 100점 뭐 몇 명 나오고 뭐 하나 틀린 애들, 2개 틀린 애들 뭐 이제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잘하셨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더 아름다운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드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실력 없어? 의지 없어? 그러면 제가 못 도와드리지만 실력 없어? 의지는 있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 오히려 더 사실 발전 가능성이 크더라. 이거에 사실 2배 이상 올렸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고 그러더라고. 아쉽다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65점 만점에 91.7.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작년 1학년 1학기 때 만점자 38명 나왔었잖아.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비슷할 거라고 말을 했었고 진짜 정말 조금 올라갔었죠. 뭐 요약문, 어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이크를 좀 주셨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번에 29명 나왔죠. 29명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는데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급 찍었을 거야. 컷이 95라며. 그래서 1등급 찍었을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만점자가 29명이 나왔으니까 기말고사 때 난이도는 분명히 소폭이라도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할 건데 근데 이제 그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100점을 찍으면 제가 볼 때 1등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어쨌든 뭐 여기서 95.7, 뭐 96.3 이런 애들도 있고 당연히 뭐 이제 평소 하던 대로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친구들은 안 떨어지려고 개열심히 해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 얘네한테 비벼볼까 말까 뭐 혹은 약간 뭐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지는데 이게 약간 좀 일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나 중간고사 잘 봤으니까 나 진짜 나 정말 대단해 하고 그냥 되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기말고사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고등학생들 있잖아. 시험 기간이 뭐 시험 직전에 3주, 4주 웃기지 마. 이렇게 3, 4주 전에 공부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뭐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네가 막 암기 졸라 잘해. 그러면 상관없어. 네가 뭐 진짜 상위권이야. 공부할 때 진짜 나는 막 한 3, 4시간 안 쉬고 빡집중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괜찮지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7주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좋은 성적을 우리가 거두든가 말든가 하지 않을까? 내신 대비 시작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실 단어만 나눠드리고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진도 좀 빨리 뽑아드리고 여러분들 좀 최대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아, 그게 진짜 제가 개빡치는 게 뭐냐면, 미안. 아, 사실 안 미안해. 봐봐.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얘가 66점 맞던 애가 91.7을 맞았는데 진짜 개빡치는 게 이 친구가 삽입이랑 삭제를 틀렸네? 순서 삽입 삭제. 그러니까 이제 순서 삽입 삭제를 다른 어려운 문제 다 맞춰놓고, 제가 오늘 해설해줬던 거 다 맞춰놓고 요약문 다 맞춰놓고 삽입이랑 삭제를 틀려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빡이 쳐요 안 쳐요? 당연히 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일주일에 100문제씩 순서 삽입 문제를 드릴 거예요. 아, 물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정도 풀면은 그 이제 일주일에 100문제라고 하면 보통 애들이 쫄거든요. 근데 사실 쪼는 게 아니고, 니네 그 수업 때 저랑 순서 해보면 알겠지만 방금 진도 나간 범위에 대해서 풀라고 하면 한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려요? 5초 걸려요. 5초 걸려요. 그럼 이제 100문제 정도면 몇 초 정도 걸릴까? 뭐 500초? 뭐 그 정도까진 아니라도 사실 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신 대비 시작할 거고요. 간절함, 의지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와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리고 그 제가 학교 앞에서 젤리 나눠드리면 그냥 저한테 인사하시면 제가 한 두세 개씩 더 드릴게요. 물론 학원에서 뭐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